자, 5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부동산 폭등 때문에 돈 우습게 하는 겁니다. 자고 나면 1억 2억 폭등했는데 영원한 줄 알고 자랑질의 골프니 해외여행 즐겼으니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연끌하신 분들 좀 많죠. 근데 연끌하신 분들이 뭔가 좀 나라의 짐이 돼버렸어요. 왜냐하면 연끌 자체가 사실 문제 많은 행동이거든요. 연끌이 뭔지는 아시죠? 그 아파트를 사는데 굉장히 무리하게 대출받아가지고 구입을 했는데, 문제는 이제 매달 나가는 원금이자 내기가 상당히 버거워서 지금 문제 빠지신 분들 많이 있죠. 근데 그분들이 정말 실거주 목적으로 집을 구입한 게 아니라 큰 돈을 벌기 위해서 투기 목적으로 하신 분들이 많죠. 연끌족 분들 얘기 들으면 안타깝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왜 저랬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 사실 연끌족 분들이 문제가 아주 많아요. 일단 자기 능력 때문에 무리하게 대출받아서 집을 좀 산 거, 그 자체가 문제 있죠. 물론 집을 살 때 우리가 여유자금이 없다 보니까 대출을 받아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대출을 받더라도 내가 이 돈을 제때 갚을 수 있는지 이런 거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생각해보세요. 집 살 때 대출 받잖아요. 그럼 대출금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매달. 근데 살다 보면 대출금만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뭐 생활비도 나갈 테고 교육비도 나갈 테고, 그리고 집안에 문제 생기면 큰 돈 나갈 일이 생기잖아. 그런 건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이 대출금리가 우리나라는 이제 변동금리죠, 변동금리. 시중은행 금리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럼 금리가 지금 낮지만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올라가면 그만큼 내야 되는 이자가 늘어나죠. 이런 변수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연끌하신 분들이 이런 변수 같은 건 전혀 생각하지 않고 집을 덜고 구입했죠. 일단 구입하고 보자. 어차피 집값은 올 테니까. 그리고 사고 나서 집값이 오르니까 어떻게 돼요? 약간 고피풀린 망아지가 돼버렸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연끌하신 분들이 이제 사고 나서 집값이 좀 오르니까 인생 다 산 거 마냥, 자기들이 뭔가 뭐 고생 끝난 거 마냥 이것저것 많이 했습니다. 집값이 오르니까 이게 영원한 줄 알고 좀 사치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 시기에 명품 소비하고 자동차 소비가 엄청 많았습니다. 겁도 없이 카드로 할부를 지렸죠. 그리고 여행도 자주 갔습니다. 보통 연끌하신 분들이 가정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싱글족보다 결혼하신 분들, 그 자녀 키우는 분들이 연끌을 많이 했어. 여러분 주변에 연끌했다는 분들 보면 대부분 결혼하신 분들, 결혼해가지고 자녀를 키운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사고 나서 집값이 좀 오르니까 뭔가 뽕에 차오른 것처럼 이성적인 판단을 못하고 차도 안 바꿔도 되는데 차도 바꿔버리고, 그것도 할부로 오랄부로 질러버리고, 거기다가 여행도 자주 가고, 그러면서 씀씀이를 많이 늘렸죠. 씀씀이를.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금리도 올라가고 경기도 안 좋고 물가도 올라가고 하니까 가장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가장. 아니 뭐 집을 산 거 하나만으로 뭐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 소비에 빠져 살았습니까? 애초에 집이 말도 안 되게 올랐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집이 오르면 뭐합니까? 솔직히 말할게요. 집이 오르면 뭐해? 우리 집만 올라요? 아니잖아요. 다 오르잖아요. 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연끌하신 분들 중에 감당 안 되는 분들이 집을 금매에 내놓으신 분들 많은데, 금매에 내놔도 안 나가죠. 안 나갑니다, 여러분. 요즘에 아파트 거래가 잘 안 됩니다. 요즘 보면 공인중개사 사무실도 많이 망했어요. 굉장히 많이 망했어. 공인중개사도 자영업 아닙니까? 공인중개사가 뭘로 먹고 사나요? 보통 부동산 거래로 성공해가지고 보피로 먹고 살지 않나요? 중개 수수료로. 근데 중개가 돼야 먹고 살죠. 맞잖아요. 거래가 돼야 먹고 사는데, 거래가 안 되면 그분들도 땅 파서 장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중개 보호지원도 있을 테고 그 사무실 월세도 있잖아요.
그리고 사무실 유지하다 보면 이제 인터넷 사용료, 자동차 기름값 다 들어가잖아. 보통 부동산 사무실에 쓰려면 차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거래가 안 되는데 그거 어떻게 유지하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폐업도 엄청 많이 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아파트 거래가 잘 될 것 같으면 왜 폐업을 하죠? 여러분 지나가다 보세요. 부동산 사무실 중에 오래 유지한 것이 얼마 있는지 생각보다 많이 없어. 여러분 동네 부동산 한 번씩 보시면 좀 심심할 때마다 한 번씩 부동산 보거든요. 그러면 어떤 게 있냐면 예전에 올라놨던 매물이 계속 남아있어요. 안 팔린다는 거지. 몇 달째 올라와 있는 매물들이 많아요. 역으로 생각해보세요. 지금 연끌 했는데 좀 위기가 생긴 것 같아서 내놓으신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자기 딴에는 집값을 좀 싸게 내놨다고 하지만 상대방이 봤을 때는 비싸요. 많이 비쌉니다. 생각해보세요. 연끌 하신 분들 손에 안 보려고 할 거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들이 원하는 가격대 내놓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상대방이 살까요? 요즘에 은행에서도 대출 규제가 심한데 예전처럼 대출을 쉽게 안 해주잖아요. 집을 사는 사람도 대출 못 받으면 집 못 사는 거 아니야? 이건 솔직히 말해서 뭐 10억짜리 집을 뭐 8억 5천에 내놓는다고 해서 8억 5천에 현금을 살 수 있는 사람도 있습니까? 없잖아요. 없어요. 그럼 대출 받아야 돼. 근데 대출 받아 들어가면 그 사람도 연끌이야.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은행에서 예전처럼 대출을 쉽게 해주냐고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상식적으로 지금 경기가 안 좋은데 누가 비싸게 주고 집을 거래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제가 봤을 때는 감당을 해야 될 거예요. 지금 연끌하시는 분들 소비를 다 줄여야 돼. 지금 가정 있는 분들 학원도 보내면 안 돼. 외식도 하면 안 돼요. 돈 되는 거 다 팔아야 됩니다. 중고 사이트에 다 팔아야 돼. 발등에 불 떨어진 사람도 많을 거예요. 굉장히 많을 거야. 근데 이 발등에 불이 절대 안 꺼질 겁니다. 아직 대출 기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보통 주담대가 30년이니까 지금은 연끌하신 분들 주담대 갚은 게 기껏해야 한 3년밖에 안 될 겁니다. 그럼 아직 27년 남았습니다. 이제 와서 좀 후회되죠.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러게 좀 신중을 있게 했어야죠. 그리고 생각을 좀 했어야지. 그리고 왜 소비를 그렇게 막 하십니까? 지금 연끌하신 분들이 소비를 가장 아껴야 되고 가장 일을 많이 해야 돼. 왜냐, 나간 돈이 많잖아요. 한가롭게 여행 다니고 캠핑 다니고 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어떻게 하면 빚을 갚아 나가면서 버틸 수 있을까? 이거 생각해야 됩니다.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소득이 올라간 사람도 많겠지만 현실은 아파트를 본인 돈 2억에 대출 3억 끼고 5억에 구매했는데 어느 날 10억이 됨. 이때부터 대출이자 내는 게 아깝지 않고 아이들 사주고 싶은 거 다 사주고 와이프 사치품에 차 한 대 뽑아주고 본인도 1억 가까이 되는 차 한 대 뽑아서 골프 치고 때 되면 해외여행 다님. 부동산 담보대출로 키워온 경제활동인데 이제 곧 계산서 날라오는 시기가 다가옴. 야, 근데 집값 많이 오르긴 했다. 10억이면 참 말도 안 되긴 하네. 맞죠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보면 다 지어놓고 다 분양 안 된 아파트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연끌 금액치고는 그렇게 크진 않네. 3억이면 뭐 더 심한 사람도 많으니까. 근데 일반 사람들이 3억이면 큰 돈이지 이게. 근데 이 사람은 이 3억 대출을 어떻게 갚아 나갈지 생각하고 받은 건가? 근데 문제는 생각해보세요. 5억이 구매해서 10억이 됐어요. 근데 문제는 10억 된 아파트 누가 살까요 여러분? 어느 날 10억 된데 지금 한 7억까지 내려왔을 거야 분명히. 이런 아파트가 지금 한 6, 7억까지 내려왔지만 6, 7억도 많이 비쌉니다. 왜냐? 사람들은 알잖아요. 과거 이게 5억짜리 아파트인데 지금 내려갔다고 해도 그때보다 더 비싸거든.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사겠냐고요. 이때부터 대출이자 내는 게 아깝지 않고, 이게 뭐가 아깝지 않습니까? 내 돈 나가는 건데 아까워해야죠. 아이들 사주고 싶은 거 다 사주고요. 정신 나간데 정신 나갔어. 빚 갚는 게 그렇게 쉬운 줄 아나? 와이프 사치금 이것도 카드로 긁었겠지. 할부로. 그리고 차도 할부로 긁었겠죠. 뭐 다 빚이네. 아파트만 빚이 아니라 사치품도 빚이고 자동차도 빚이고 다 빚이네요. 야, 파자 좋습니다. 근데 감당하셔야죠. 감당해야죠. 본인 썼으니까. 이제 한번 제대로 갚아보세요. 원금이자 갚아보시라고. 그리고 자동차 할부금 제대로 내보시라고요. 장난 아닐 텐데. 거기다가 이제 아파트면 난방 많이 때문에 난방비도 많이 나올 텐데. 아마 올해 겨울엔 난방도 마음대로 못 트시겠네. 여유가 없다면. 그리고 직장에서 앞으로 처신 잘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사기업 다닌다면 불안불안합니다 지금. 보통 사기업 다니면 40대 초중반 되면 회사에서 몸사게 됩니다. 왜냐? 희망퇴직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게 좀 미래를 보면서 사셨어야죠. 언제부터 본인들이 잘났다고. 본인들이 벌린 거, 돈 쓴 거 다 책임지고 감당하셔야 돼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5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